한 주간의 핵심 이슈를 콕콕 짚어드리는 이슈 캘린더 시간입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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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첫 번째 일정부터 살펴봅니다. 네.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12월 5일 내일 2차 민중 총궐기 투쟁대회가 있군요.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는 측과 전면 불어야 된다는 측이 있는데, 자, 여기서 내일 이제 2차 민중 총궐기 대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조계사의 19일째 피신 중인 또 한상균 위원장이 SNS 동영상을 올려서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먼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준호 기자, 한 위원장이 올린 동영상 어떤 내용입니까? 예, 3시간쯤 전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이 한 위원장은 본인의 SNS에다가 내일 집회를 독려하는 1분짜리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한 위원장이 회색 법복을 입고 주먹을 쥔 채로 투쟁을 독려하는 모습의 영상이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폭력 시위와 관련해 10만이 모이니 세상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면서 더 많은 민중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노예의 삶을 바꿔야 한다고도 선동했습니다. 조금 전 1시쯤에는 백규환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진보 인사들이 조계사를 찾아 한 위원장과 도법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 건물 내에서 한 위원장을 만날 수가 없어서 창문을 열고 나온 한 위원장과 진보 인사들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백 소장은 배짱 좋게 밥 얻어먹고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위원장이 계속 이곳 조계사에 남을 것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도 한 위원장이 내일 집회를 위해 나오거나 도주하는 사태에 대비해 540여 명을 배치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집회를 위해 경내 밖으로 나온다면 즉시 체포할 방침입니다. 중재를 맡은 조계종 화쟁이는 내일 집회를 앞두고 마라톤 회의를 갖고 있는데 오후 5시쯤엔 집회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내일 집회를 반드시 평화 집회로 만들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종교인 사람벽을 세우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TV조선 김진호입니다. 자, 우리 취재기자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만 한상균 위원장이 SNS에 이제 동영상 올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2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걱정하며 조계사에 들어온 지 19일째입니다. 지난 우리는 14일 1차 민중 총궐기로 민중의 분노를 확인했습니다. 거대한 민중의 물결들이 서울로 몰아쳤던 것입니다. 10만이 모이니까 세상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많은 민중의 힘을 보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5일 2차 민중 총궐기, 우리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길에 동지들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하면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노예의 삶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길에 동지들의 자랑천 역사의 부름들이 요구됩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 조계사에 도망 다니면서 저렇게 동영상으로 원격 조정을 하는 것 같은 저걸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정치적인 호불호의 입장을 떠나서 지금 이 장면의 스타일이 너무 80년대식이에요. 그 지금 운동권의 전형적인 낡았어요. 지금 한상균 위원장 입장은 알겠습니다. 선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1차보다 2차가 더 뜨겁게 불타오르길 바라는 것도 있고 또 민주노총의 위원장이니까 어찌 보면은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계약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노동자 권리 입장에서 반대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지금 법적인 문제로 신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2차 민중총궐기의 주역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본인도 그렇고 집회의 이 성격이 좀 변질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순수성이 전혀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노총의 입장은 이러하다. 라고 하는 입장,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법적으로 저 구속영장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도피 중인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정도를 천명했으면 그래도 합리성이 좀 이해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오직 선동을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스타일도 낡았고 그리고 2차 민중 총궐기에 10만 명 이상이 또 모인다 칩시다. 모이기가 힘든데 기상 문제도 있고요. 1차 때 또 조금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고요. 쉽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나온 다수의 시민들은 한상균 위원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모습인데 이게 80년대 말 정도에 전대협이 있었던 시절에 의장이 수배됐는데 오래 장기 도피하면 훈장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유명한 분이 임종석 의장이었거든요. 지금 국회의원 돼 계시고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 계십니다만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나간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네. 뭔가 새로운 방식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이야기하는 마당에 잘 아셔야 될 게 네. 1차 때는 총궐기였는데 2차는 그나마 이름이 문화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저녁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일 오후 3시부터 시작 그렇죠. 예정이어서 아마 시내 나오는 시민들은 또 불편을 감수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대목에서 좀 한상균 위원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네.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모습 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아니 사실 보여집니다. 범법자 아닙니까? 범법자인데 지금 단식 투쟁하죠. 또 법복 입고 절도 하는 모습도 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또 법복 입고 이렇게 투쟁을 외쳐대고 사실상 이게 교묘하게 자기가 약자임을 홍보하면서 예. 뭔가 투쟁을 독려하는 교묘한 전략이 뭔가 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이제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한상균 위원장도 문제인데 지금 이분이 거의 다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민중총궐기지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평화적 시위나 집회로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예. 이분이 지금 그래서 나는 이제 범법자이기는 하지만 사실 되게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에게. 네. 그래서 좀 조용히 이렇게 이번 축제는 뭐 축제고 문화제고 그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시위를 요청하면서 했던 게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이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만으로도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말다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굳이 투쟁을 하자. 예. 본인을 좀 보호해달라는 이런 식의 SNS 지금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은 예.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그 참여하시는 시민들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노동자와 농민, 이 뭐 약자들, 노예들 이렇게 심한 말까지 써가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요. 절대적으로 네. 이제 무슨 뭐 1차 때는 이제 국정교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젊은이들이 힘들다 예.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사실 기본은 민주노총의 투쟁입니다. 그것을 좀 잊지 말아야 근데 다 같이 하죠. 노예다라고 하면서 예. 그냥 다 같이 끌고 가는 전부 우린 거예요. 모두 다 노예로 전락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조계사 그 스님들이 예. 탈속하셔서 편안하게 사셔야 되는데 예. 한 위원장이 좀 저런 영상을 공개하면 이분들의 주름살이 늘어납니다.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이고요. 예. 왜냐하면 한 명의 가녀린 중생으로 지금 몸을 의탁했다는 네. 그런 프레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지금 이렇게 감싸 안아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도를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투쟁을 지휘하고 무슨 뭐 투쟁에 횃불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진짜요, 예. 조계사가 갑자기 시내 한복판에서 무슨 뭐 투쟁의 지휘본부가 된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이 돼버린 그렇게 거죠. 되면 네. 저도 조계사 스님들은 정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조계사 신도회 측에서도 지금 네. 그렇지 않아도 막 경론이 이는 와중에 밖에서 막 몸싸움도 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지금. 와중에 그러니까 예. 법복 다 벗고 팬티 차림으로 나오고 그럴 때도. 그런 와중에 그래도 12월 6일까지만 좀 봐주자 네. 이렇게 된 상황인데 저렇게 막 동영상으로 막 투쟁 막 이러고 있으면 저것은 신도회한테도 조금 너무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닌가. 네. 근데 왜 아니 우리나라에 이렇게 뭔가 좀 강력한 어떤 말하자면 노조원들 상대로 메시지 던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왜 하필이면 한 위원장이 지금 조계사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그분이 직접 나서서 저렇게 하는지 조금 좀 부담스러운 행동입니다. 아니 내일 지금 집회 이름은 문화제예요. 사실은 문화제에다가 뭐 서울시 쪽 경찰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지금은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법원의 또 판결도 나왔는데 내일 혹시라도 진짜 지금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충돌이 있을 경우가 또 예상이 돼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의경에 있는 부모님들이 아들 때리지 말라면서 내일 또 20명이 현장에 나오시겠다고 몸으로 맞겠다고 또 이러고 계십니다. 참 저는 걱정스러운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저런 식의 어떤 투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법원은 그럼 집회를 허가를 해줬을까? 원래 이제 집회라고 시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유입니다. 허가의 대상 자체는 그렇죠. 아니에요. 신고제죠, 원래. 다만 예외적으로 정말로 명확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금지하는 건데 경찰은 명확한 사유가 있다고 봤고 법원은 예. 그렇게까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공권력으로 하는 부분은 참을 때까지 참아주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불편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법치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전과를 많이 저질렀던 그 사람들 다 가둬놓아 버리면 세상이 편해질까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겠다는 건데 네. 벌써부터 이렇게 한상균 위원장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식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끝나서 주먹 불끈 쥐고 투쟁이라고 하면 네. 법원은 평화 시위를 한다고 해서 이걸 허락을 해줬는데 예. 저런 식의 어떤 선동이 있게 되면 네. 혹시라도 저거에 또 오해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또 한 번 또 불상사가 일어나면 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20명들은 완전히 민간이신 분이시고 그렇죠. 연세들도 그걸 또 많으시고 막으시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경찰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검거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면적으로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더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불상사라는 건 우리가 예견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어떤 혼란적인 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저는 정말 그 막기 위해 들어가셨다가 혹시라도 더 아니, 오죽하면 다치실까 봐 그러시겠어요, 이게 오죽하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차 정경철 위에서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뭔가 쇠파이프로 막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오죽하면 거버이된 예. 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지금 내일 집회를 여는 소속 97개 단체 중에 51개가 네. 1차 불법 같아요. 집회에 맞습니다. 들어갔던 곳이에요. 물론 무죄 추정으로 해서 당연히 그분들 말을 믿어야죠. 1차 때와는 다르게 지금 평화하겠다고. 네, 네. 하지만 과연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걸 악용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네, 것인데. 네. 그러니까 1차 때 문제가 뭐였냐면 53개 단체가 모여서 민중총궐기 집행부를 구성하고 11개 의제를 이야기했는데 예. 국민들 귀에 스쳐간 건 뭐냐면 교과서 국정화 반대, 예. 노동개혁 반대, 예. 뭐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뭐 이 세월호 진상규명 이것도 예. 있어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의제가 다 무색해졌습니다. 폭력 이석기 사태로 석방. 예, 이석기 석방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53개 단체 중에 19개 단체가 조금 이제 불온한 단체 아니냐 예. 하는 게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이었는데 예. 이번에 그 중에 51개는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90여 개로 늘어나 있는데 예. 이 외부에서 좀 보호막을 쳐주는 입장이 뭐 이제 YMCA라든가 예. 혹은 참여연대, 경실련 우리가 예. 잘 알고 있는 예. 오래된 이제 시민 단체들이죠. 예. 네. 그들이 집회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근데 요구는 평화적, 합법적 이걸 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조계사 스님들, 종교계 그다음에 또 야당 의원들도 나와서 인해 장벽을 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름은 평화의 꽃밭인데 근데 가장 우려되는 게 이 안에 모두 다 단일화된 지금 하나의 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조직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19개 단체 어떻게 예.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또 만에 하나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이제 이 추측이지만 예. 한상균 위원장이 현장에 나와서 아이고. 한마디라도 하겠다. 예. 그러니까 나는 장렬하게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시나리오를 있겠네요. 잡으면 예. 경찰은 지난번에 안 잡았다고 질타받았어요. 그렇죠. 국민 여론이 쪼개져 있어서 아니, 예. 체포를 해야지, 당연히요. 공권력이 과잉 진압이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또 왜 수배자를 안 잡나라는 예. 입장도 있단 말이에요. 경찰이 부득이 또 이걸 잡겠다고 이제 진입하면 굉장히 심각한 아까 양 변호사가 얘기한 예. 우발적인 우발적 폭력 상황. 사회가 또 벌어지면 네. 이건 정말 양쪽 다 하지 않으니만 못한 집회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이 집회 이 지도부 측의 보장이 아직 네.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네요. 돌발 사태의 위험은 계속 우려가 된다. 이게 내일 지금 조마조마 아슬아슬 예. 이 오후 집회를 지켜봐야 되는 국민들의 입장이 아닌가 내일 또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순방에서 돌아오시는데 또 청와대로 또 진격하자 이런 얘기 또 나오기 아니, 시작하면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장미꽃 들고 평화지킴이 1000명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폭력 시위에 대해서 그동안 사실 방조했다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 뒤늦게 뭔가 자기 변신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이 19개 단체를 이제 이끌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도 뭐 사실 지금 한상균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를 어떻게 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야당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야당은 그래서 뭐 인해 장벽 뭐 이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대표 이하 모든 이제 위원들이 그 최고위원들이 다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나왔는데 어차피 지금 이 시위라는 게 여태까지 지금 또 걱정되는 게 항상 이게 노총이나 이 시위를 하면은 그 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지 못하고 들어왔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 거기서 또 예. 이석기 의원 뭐 네. 석방 뭐 이런 거 전의원 그렇죠. 석방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컨트롤 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야당이건 어쨌건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그 사람들에서 이 부분에 좀 시위자들의 이제 대부분이 또 이런 강하게 나가야 뭐가 먹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평화적 시위를 안 한다고 하고 과격하게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단체는 없잖아요. 그 내일은 어차피 이제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가운데 아무리 문재인 대표가 근데 솔직히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겠다라고 예. 얘기를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겠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막겠다. 아니 그럴 거면 가서 한상균 위원장을 만나던가 예. 뭔가 네. 무슨 방법 이제 똑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평화적으로 하겠다라는 명분만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를 토를 달면 예. 야당 현재 새정치민주연합도 시위 현장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통제하지 못해요. 어. 오히려 문재인 대표와 지금 야당 지도부가 나가면 예. 이 구통진당 당원 입장이었던 사람들이 다수 나오게 되면 예.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당신들은 새누리당 이중대다. 뭘 했느냐 야당으로 이 선명성을 또 촉구하면서 현장에서 오히려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또 이제 과거에 이제 진보당 세력 이 사람들이 네. 충돌할 우려도 있어서 충돌보다도 오히려 돌발 섞여서 상황은 있을 수도 오히려 있잖아요. 복잡해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권 기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가 정말 중재 노력이 있다면 네. 사전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가장 핵심은 한상균 위원장이 최소한 집회 시위 전에 자수한다. 예. 이런 모습은 좀 유화적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위험 요인으로 상존해 있는 그런 집회가 될 것 같아요. 세월호 단식 때 문재인 대표 가셔서 뭔 해결해 주실 줄 알았더니 같이 밥 굶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한상균 위원장하고 같이 조개사 가시는 거 아닌지 아하. 모르겠네요. 자, 다음 일정 살펴봅니다. 네. 12월 7일 월요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방문을 했었던 그 첫 사건이 사건이 네. 아니죠. 서독 방문을 예. 역사의 과거에 사건이죠. 이제 그 64년에 네.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에 가서 광부 그 간호사 여러분들을 만났던 거죠. 그러니까 광부 분들은 63년에 이미 이제 맞아요. 파독이 됐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상 말하자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의 구걸하러.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돈이 없으니까 북한보다도 그렇죠. 못 산다고 하던 네. 그랬던 시절이기 예. 때문에 달러가 필요한데 개발을 하려면 달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도 가난한 한국에 달러를 선뜻 안 빌려주지 빌려주죠. 않아서 독일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독일 대통령한테 울면서 매달리면서 우리나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띄어먹지 않습니다. 공산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제발 돈을 꿔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독일이 담보가 뭐냐? 라고 하니까 아이고. 파독 광부, 파독 간호사 3년치 임금 네. 이걸 담보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 담보가 돼 있는 그렇게 거군요.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파독 이분들이 이제 광부 이 의무 그 근무 기간이 3년이었는데 네. 63년에 이분들이 가셔서 66년에 일진이 이제 3년 마치고 귀국했을 때 거의 전원이 한 번 이상 골절상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는 막 실명하신 분도 있고 또 여성분들은 간호사로 가서 독일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그 시체 닦는 일 우리 그런 거 국제시장 하면서 봤었잖아요, 영화에. 바로 그렇게 해서 눈물로 정말 구해온 돈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종잣돈이 됐던 겁니다. 지금 국제시장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 63년에 일진 500명의 광부를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갔는데 예. 이영만리 땅에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말 수백 미터 갱도로 들어가서 예. 목숨을 건 노동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이듬해 64년 7월 오늘 날짜에 소독 방문을 하는데 예. 12월 10일에 이제 한보른 탄광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강당에 이 파독 간호사 광부 모아놓고 예. 유경수 여사와 함께 이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이 남아 있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시다. 네. 여러분의 고생 이것이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려서 네. 당시 리부케 서독 대통령이 손수건을 건네주면서 각하 울지 마세요라고 했다는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게 회자되죠. 네. 바로 그때 그 장면,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산업화가 가능해진 네. 건데 그들의 어떤 그 이 임금을 담보로 겨우 지금 생각하면 네. 별것 아닌 500만 달러를 차관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게 종잣돈이 돼서 이후에 70년대 산업화의 밑거름이 된 그렇죠. 거죠. 이 서독 방문 당시 그 연설 기억하려고 독일에서 박정희 연설 기념비까지 세워진다고 하는데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네. 방문을 해서 50년 만에 와서 50년 만에 간호사하고 갔었죠. 네. 파독 광부 손을 했습니다. 잡고 굉장히 뭐 기념비적인 일이죠. 이제 그동안 아무런 기념비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금 어떤 분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12월 예. 10일이면은 그 비가 세워질 겁니다. 아. 한국어와 독일어로 해서 네. 이제 연설비를 만든다고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을 이제 여러 번 방문을 했어요.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이제 좀 아버지 좀 옛날에 그 아팠던 기억들을 우리가 좀 계속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이번 기념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제독 동포들이라든가 많은 게 기리지 않을까 좀 예측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 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이 또 있어요. 양 네. 변호사님, 국민참여재판을 하는구만요. 국민참여재판이 무려 5일간 계속해서 열립니다. 닷새간요? 닷새 동안 이어서입니다. 처음입니다. 최초로 보통은 하루 정도에서 끝났고요. 예. 아무리 긴 사건이라도 새벽까지 해서 끝냈는데 예. 왜 그러냐면 증인만 16명을 신청을 했어요. 어휴. 그래서 지금 배심원 가려놓은 상태이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왜 들어봐야 될까?
딱히 말하자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이런저런 것들 뭐 농약병의 뚜껑에서 할머니 집에서 똑같은 뚜껑이 나왔고 할머니 몸이나 이런 데서만 계속해서 농약이 검출됐고 이런 증거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예. 변호인들은 그런 걸 아니 그렇다고 해도 80대 할머니가 그 30년 넘게 같은 마을에 살아왔던 사람들을 왜 죽였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가장 사실 살인사건에서 동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변호사가 된 입장에서는 예. 하고들기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그거를 법정에서 닷새 동안 일반 배심원들이 보는 거예요. 일반 배심원들이 보면 야, 나 닷새 동안 보면서 저 할머니가 과연 왜 그렇게 사람을 네. 해쳤을까라는 의문을 주게끔 만들겠다는 게 이제 변호인이 신청을 한 거고 경찰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맞는 또 간접 증거들 많다라고 네. 서로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할머니는 안 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네. 본 사람도 없고 이거 영원한 미제라도 남을 영구미제 되는 거 이게 아니겠죠? 거의 영구미제 가능성은 사고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검경 입장에서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예. 무죄 판명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법조계 한 절반의 입장이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양 변호사님 무죄 쪽 아니세요? 저는 무죄 쪽으로 갈 그죠,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면 변호사니까. 증거가 네. 없으니까.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증거가. 것처럼 형사처벌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되는데 의심을 주고 있으니까. 결정적 증거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무죄를 판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과는 다를 수 있는 거죠. 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 이 80대가 넘으신 네. 노령의 할머니 입장에서 만약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보면 예.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다음 일정 짧게 좀 살펴볼까요? 네. 자, 다음 다음 일정 일정. 12월 8일 화요일 비틀즈 존 레논. 야. 1980년 네. 12월 8일에 바로 존 레논이 마크 체프먼이라는 사람의 총탄에 4발을 맞고 사망했던 총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마크 체프먼이 존 레논 광팬인데 네. 어느 정도로 팬이냐면 존 레논이 오노 요코라는 일본계 사람이랑 결혼했잖아요. 예. 마크 체프먼도 똑같이 일본계 사람이랑 결혼도 똑같이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완전히 광팬인데 거의 상대방과 동일시를 하다가 네. 어느 날 환청을 들었답니다. 뭐 존 레논을 뭐 죽여라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쫓아다니다가 총을 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아이고. 독서를 하면서 어머. 청소년 도서 이런 걸 독서를 하면서 예, 그리고 있고 그 후로 이제 종신형을 네. 받게 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이 맞아요. 파리에서 울려 퍼졌잖아요. 맞아요. 존 레논의 노래. 그러니까 존 레논의 이미지. 노래, 그러니까 비틀즈 시절의 노래가 아니라 솔로로 나오고 비틀즈 mem버와 오노요코와 사귀는 것 때문에 불화가 있어서 예. 갈라졌죠. 그리고 이매진이라는 이 불멸의 노래를 남겼는데 이 노래는 파리 테러 때도 이 평화를 상징하는 노래였고요.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깊은 게 예. 김연아 양이 네. 이매진의 음악을 배경으로 또 선보였던 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매진은 정말 아름다운 곡인데 이 아까 체프먼이 읽고 있었던 그때 책이 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이라 아니, 그 책이 그 아주 유명한 유명해졌고요. 책을, 예. 청소년 도서. 빌 네. 게이츠가 가장 좋아하는 책. 근데 체프먼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주 신기한 게 하나 있는 게 환청을 들었고 존 레논을 죽여라도 있는데 네. 이 사람의 평생적을 보면 존 레논의 광팬이면서 지금 현존하는 존 레논이 가짜 존 레논이라는 의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진짜를 바꿔치기 해서 네. 지금 존 레논이 아닌 비슷하게 생긴 자가 존 레논 행세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진술해 보면 나는 가짜 존 레논을 제거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네. 전원도 있어요. 아주 재밌는 음모론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하재근 문화평론가,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양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